안녕하세요. 첨단위성 영상 분석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흐름 제어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포문이랑 if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길다고 해봐야 뭐 두세 줄, 네 줄 이 정도 되는 거지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숙제도 세 가지가 있었었죠. 그 내용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께 받고 이제 또 여러분께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제 좀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매트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의도 문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코딩을 하나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응용 방법 같은 걸 앞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의견들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이제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그 얘기는 그래도 그 전까지 뭐 행렬을 다룬다거나 뭐 매트랩 기본 펑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려움을 느꼈어도 어쨌든 뭐 그 최병조 교수님 강의를 보고 본인이 스스로 연구를 해서 과제를 풀 정도는 됐는데 지난 시간 거는 확실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구나. 뭐 행렬 다루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 부분에 대한 복습은 원래 그 부분도 제가 복습을 하려고는 했는데 상황 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안 짚고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지난주 수업 그 흐름 제어문 같은 거를 아직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최병조 교수님 강의를 바탕으로 수업을 했다면 오늘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흐름 제어문을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흐름 제어문 수업을 조금 더 천천히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뭐 for문이라든지 if문, 스위치, while 뭐 이런 구문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및 요청사항은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 3개에 대한 좀 세부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 3가지 문제에 대한 풀이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퀴즈풀이. 그 퀴즈풀이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마지막 다른 질문 및 요청 사항으로는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대면 강의를 일부 허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습 방향이 궁금하다는 질문인데, 사실 저도 대면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목이 실습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실습 과목 중에 일부는 대면 강의를 허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일부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첫 번째 조건은 뭐 수강생이 10명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수강생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실습하는 공간이 뭐 어떤 면적 이상, 학생 수 대비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모두 만족했을 때 대면 강의를 허용한다. 그게 이제 방침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구들을 좀 천천히 좀 봐보면 가급적이면은 대면 강의를 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대부분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비대면 강의를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영상을 어떻게 또 제작하고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학교 상황이나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대면 강의보다는 비대면 강의를 선호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라서 가급적 일단은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 수요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견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퀴즈 내면서 마지막 문항에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비대면 강의보다는 대면 강의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대면 강의를 조금 고민을 더 깊이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그럴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한번 수요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수업 방향은 일단은 비대면 강의로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의견은 이제 앞으로 이제 비대면 강의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가 의견을 구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주었어요. 네, 가장 이런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이제 컴퓨터 화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화면을 태블릿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에서 제가 직접 코딩을 보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뭐 컴퓨터 화면을 녹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떠한 다른 방향의 동영상 제작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이 이제 조금 이제 변경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흐름 제어문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걸 저도 이제 인지를 해서 오늘 한 번 더 흐름 제어문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에는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흐름 제어문 부분에서 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제어문 수업을 할 거고요. 혹시 이 앞쪽에 대한 내용 배운 것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좀 더 최병조 교수님 수업이 아닌 제가 뭐 만들어 놓은 PPT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대면 수업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잘 어렵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제가 그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흐름 제어문을 수업을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뭐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배울 거고 그 다음 주에 기말 프로젝트 문제를 공개해서 그걸 이제 남은 뭐 한 5, 6주 동안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말 프로젝트 발표는 아마 비대면이면은 못하게 되겠죠. 아니면 뭐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주에는 제가 낸 기말 프로젝트 문제를 각자 잘 풀어서 제출하는 거를 이제 기말고사 대신 그 기말 보고서 제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논리형 변수입니다. 논리형 변수 로지컬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참이랑 거짓 두 개로 표현되는 게 논리형 변수이죠. 참이면은 1, 거짓이면 0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1과 0으로 행렬이나 벡터 A의 원소를 구성하고 로지컬 A라고 하면은 이제 1이라는 거는 이제 true라고 표현이 되고 1뿐만 아니라 어떤 값이 들어있으면 그건 이제 true라고 판단을 하고요. 0이 들어있으면은 거짓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 0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직접 true나 false라고 행렬 원소를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논리형 이제 연산자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or 하고 and. or and는 너무 잘 알죠? or는 뭐 또는 and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or를 우리 그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게 1이 아니라 여러분 키보드를 보면은 달러 표시 있죠. 달러 아니 원 표시 있죠. 원 표시. 요거 원 표시. 원 표시 있는 그 버튼을 Shift 누르고 원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문자가 입력이 될 건데 이게 오화예요, 여러분. 이게 오화고 end는 뭐로 표시되냐? 요거 end. 저 7번 Shift 누르고 7번 누르면 요거 나오죠. end는 이렇게 표시하고 5월은 요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매트랩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end랑 5월의 뜻은 우리가 잘 아니까 여기 지금 괄호로 표시한 것들은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true랑 true를 5월로 묶으면 뭐죠? true죠. 그렇죠? 5월라는 거는 A랑 B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인 거고, 반면에 이제 true랑 false랑 5월로 묶으면 뭐죠? true.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5월라는 게. 근데 둘 다 false면은 당연히 false가 되겠고, 그쵸? 다음은 이제 end. A랑 B가 둘 다 true하지만 true여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false면은 false가 나오죠. 자, end랑 5월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라는 애를 오른쪽 명령문에서 A라는 애를 1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요걸 이제 로지컬이라고 씌웠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애가 1100이라는 어떤 값을 가진 벡터가 아니라 참, 거짓인 어떤 로지컬 변수가 되는 거죠, A가. B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B는 false, true, false, true. 즉, 이거를 이제 01로 표시하자면 0101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랑 B를 정의를 하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A, 소문자 OB는 뭐냐면 A와 B를 오화한 거. 즉 1100과 0101을 5화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이제 같은 자리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자리 1과 0을 비교해서 5화로 1과 0을 5화로 해주면 1이 되겠고요. 그죠? 두 번째 거 1과 1을 5화로 연결해주면 또 1. 0과 0은 5화로 연결을 해줘도 0. 그리고 0과 1은 1.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는 A and B를 A 소문자 N, B로 저장을 하겠다. 즉 A와 B를 AND로 합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1과 0은 AND로 연결해주면 0이고 1, 1은 1이고 0, 0은 0, 0, 1은 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AND와 OR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슬라이드였습니다. 다음은 if입니다. if문. 조건문 if 함수. 우리 이제 숙제로, 시험으로도, 퀴즈로도 봤었죠. if는 어떻게 쓰냐? if 다음에 어떤 논리식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if가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이 논리식이 참이다, true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요. 참이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if 다음에는 항상 end가 짝꿍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if가 어디까지 이 논리식이 참이면은 어디까지 실행이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if랑 end는 항상 짝이어야 되고 if 안에 뭐 else if도 더 들어갈 수 있고요. 또 else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else if는 뭐죠? 말 그대로 if 말고 또 다른 if를 논리식을 if문 안에 또 넣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 논리식 두 번째 논리식이 성립을 한다면 명령어를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대로 end로 또 끝낼 수 있겠죠. 이 if에 대한 end. 그래서 즉 요 마지막 else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else if도 만족하지 않아서 그 밑으로 갔는데 만약에 이 else 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냥 end를 if문을 빠져나가서 그 다음 코드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else라는 게 또 있다. 이 else라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이죠. 즉 맨 처음에 있는 이 if 논리식도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else if 논리식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에 것들이 다 만족하지 않으면 요 세 번째 걸 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걸 하고 end로 닫아서 if문은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 코드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겠죠. 실제 예를 한번 봐볼게요. 자, x는 200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x 값이 100보다 크다면 result라는 변수에 large라는 스트링 함수 문자열을 입력해라. 그렇지 않고 만약 x가 50보다 크다면 result에는 middle 값을 입력을 해라. 그것도 아니라면 result에 small 값을 입력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수행한 다음에 result를 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대로 쭉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result에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그쵸? 라지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x라는 것이 10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if를 만족시켜서 라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생략하게 되고 바로 출력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x라는 값이 75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 75는 100보다 작죠. 그러니까 첫 번째 if문은 그냥 빠져나가는데 만약 else if 그렇지 않고 만약 x가 50보다 크다면 리절트는 미들에 들어가라. 그쵸? 요게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 100보다는 75가 작아서 다음 else if로 갔고 여기서 이제 50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리절트가 미들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50보다도 작으면은 이 else if도 통과하게 되고 결국은 리절트에는 스몰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요게 이제 if에 대한 기본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트랩에서 사용되는 관계연산부호예요. 요건 상식 플러스 이제 매트랩에서 쓰이는 어떤 개념들인데 일단 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작다 미만이죠. 요거는 이제 작거나 같다. 요거는 크다. 요건 크거나 같다. 는이 두 개 있어야 뭐뭐와 같다가 돼요. 는이 두 개 있어야지 뭐뭐와 같다. 왜 는을 한 개만 쓰지 않을까요? 매트랩에서 는을 한 개만 쓴다는 건 무슨 얘기죠? 는은 한 개 쓰고 왼쪽에 x가 있고 오른쪽에 y라는 게 있으면은 x는 y와 같다.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는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매트랩에서는 이 는이 있으면 y라는 값을 x에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과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는이 하나가 아니라 는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게 같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는 앞에 이렇게 물결이 있으면은 뭐뭐와 같지 않다. not equal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관계연산부호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은 if 부분에서 조건의 연결이에요. 아까 뭐 or and 요거는 일반적인 참 거짓에 대한 결합이었죠. 요거 하나씩 있는 거. 근데 만약 if문 안에 논리식 안에 뭐뭐와 뭐뭐가 같다 or이나 and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씩 써줘야 돼요. 이게 or라는 뜻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and가 두 번 써줘야 이게 and라는 뜻이 됩니다. if문 안에서는. 그게 이제 조금 일반적인 그 논리 연산자 앞에서 했던 거랑은 다른 부분이에요. 조건에서의 연결은. 그래서 true와 true를 이제 or로 연결하면 true가 되고, 요거 관계는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쵸?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or랑 and 똑같이 요런 막대기 두 개랑 and 기호를 쓰는 거죠. 근데 한 번 쓰냐 두 번 쓰느냐 차이는 if 문안 이런 논리식일 때는 이걸 두 번씩 써야지 매트랩이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if문을 배웠으니까 요 문제 한번 봐볼게요. 요거 지난 시간 퀴즈였죠? 지난 시간 퀴즈에 대한 풀이는 오늘 수업 말미에 제가 다 넣어 놓을게요. 세 문제 넣어 놓을 건데 그거를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운 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이 문제를.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직접 코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A는 5를 입력했을 때 B는 1이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한번 지금 멈춤 한번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르고 한번 코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 보셨죠? 네, 뭐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딱 답이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코딩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뭐 얼마나 코드를 효율적으로 짰느냐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정확하게 주어진 문제를 코딩으로 표현을 하는가가 지금은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했네요. 다음은 스위치 구문입니다. 네, 조건문. 스위치 변수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 뭐 코딩을 뭐 많이 해왔긴 했지만 스위치문을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뭐 if문이나 for문, while문 배우면서 같이 언급이 되는 구문이라 한 번쯤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스위치 변수에 여기 변수를 넣고 이 변수 값이 여러 케이스일 때 각각 다른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 변수 값이 1일 때 만약 첫 번째라면은 이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값이 두 번째일 때 뭐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세 번째일 때 케이스 3일 때 또 어떤 걸 하고 모두 다 아닌 케이스일 때는 또 어떤 명령을 수행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명령 n이라는 값을 우리가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n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네거티브 1, 마이너스 1 값 영어로 디스플레이를 해라. 0이면은 제로, 1이면은 양의 양수 1 영어로 포지티브 1. 그리고 모든 게 아니면은 이것들을 다 만족하지 않으면 otherwise other value 이렇게 입력을 하는 스위치 구문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0을 입력받았다 하면은 제로가 출력이 되겠죠. 네, 요게 이제 스위치 구문의 개념이 되겠고요. 사용자의 입력값으로부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임을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하여라. 스위치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321이라는 값을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2의 배수 이거나 또는 3의 배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한국말로 하자면 이거는 2의 배수 혹은 3의 배수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뭐 출력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자, 한번 멈추고 코딩을 해보세요. 네, 잘 하셨죠?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rem 함수를 써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은 케이스 1 multiple of 2 or 3 그렇지 않으면은 뭐 other value 이렇게 해도 되고 뭐 2로 나눈 거와 3으로 나눈 거를 각각 케이스 1, 2로 따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판별 함수인데요. 판별 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 맞냐를 판단하는 함수죠. 뭐 스칼라뿐만 아니라 행렬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정수라 하더라도 밑에 기본 저장 형식은 실수형임에 유의, 즉 더블형이 기본이라는 거에 이제 유의하라는 얘기고 뭐냐? 앞에 is가 붙어요. 의문문에 is가 앞에 앞으로 가면서 의문문이 되잖아요. 평서문 문장이 영어에서 그런 것처럼 앞에 is가 붙고 뒤에 로지컬, 인티저, 리얼, 넌, 인피니트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즉, 내가 궁금해하는 이 변수가 로지컬 함수이냐, 즉 1 또는 0의 값을 갖느냐, 요거를 궁금할 때 is 로지컬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is인 값이 맞다 하면은 참값, true 값 1을 아웃풋으로 하고 그게 아니면 0의 값을 아웃풋으로 내주겠죠.
다음은 내가 궁금한 어떤 값이 정수냐는 이제 is integer겠죠. 정수값이면 1 아니면 0. 실수 여부면은 is real. 정수값이면 1 아니면 0. is 너는 나는 이제 not a number의 약자예요. not a number. 즉 숫자가 아닌 거죠. 그 숫자가 아닌 뭐 어떤 뭐 비어 있는 값이라든지 뭐 스트링이라든지 그런 값이면은 false 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내겠고 숫자면은 1 값 아니면 true 값을 출력을 해주겠죠. 그 다음은 무한대 값. 예를 들어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한대 값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함수는 is infinite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얘를 매트랩에 쳐봐서 뭐가 아웃풋으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지 로지컬에다 뭐 어떤 숫자를 뒤에 입력을 해봐서 이게 아웃풋이 내가 예상한 아웃풋이 맞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니까요. 이 판별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변수 선언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x라는 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x라는 애가 이제 여러 형일 수도 있겠죠. 이 x라는 게 어떤 문자형, 스트링형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고 음수값일 수도 있고 양수값일 수도 있고 또 양수값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가 몇 비트 이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즉 변수를 선언하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정밀도 수준과 부호에 따라서 원하는 변수로 타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영상을 가지고 어떤 영상 처리를 할 때는 요런 이제 변수 타입을 설정을 하고 바꿔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 대부분은 8비트 영상이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은 카메라 사진들은 대부분 8비트 영상이에요. 8비트 영상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저의 원탐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이제 8비트 방사 해상도가 8비트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를 다 알 것 같은데 8비트라는 거는 2의 8승 256. 즉 밝기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밝기값 단계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8비트 영상이죠. 근데 이제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음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진 영상은 U int 8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아니면 이렇게 대부분 정의가 돼 있어요. U int 8형 여기 있죠. 밑줄로 지금 그었는데 U int 8형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상이 U int 8형이다. 혹은 이 내가 x라고 하는 곳에 변수를 저장을 하고 얘를 8비트 0부터 255의 값을 갚는 형식으로 변환하고 싶다 하면은 이 U int 8하고 가로하고 x 이렇게 해주면 이 x라는 애가 원래는 뭐 더블형이든 어떤 형 다른 형이었어도 이렇게 써주면은 U int 8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U라는 건 이제 unsigned, int는 인티저죠. 그래서 unsigned는 이제 부호가 없는 즉 양수만을 표현하는 8비트 변수 타입이라는 얘기죠. 그냥 int 8 하면은 마찬가지로 밝기값은 256단계인데 0부터 255가 아니라 마이너스 128에서 그냥 127까지 하여튼 그렇게 음수값이 포함이 돼요. 그냥 int가 들어가면. 그리고 뭐 더블형이나 싱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점도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어떤 연산, 뭐 매트릭스끼리 혹은 사진에서 어떤 값을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더블형으로 바꿔주고 나서 실행을 해야 돼요. 더블형, 즉 소수 값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그냥 uint h형으로 해서 어떤 그 사진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은 안 좋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한번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산을 할 때는 더블형으로 반드시 바꿔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문은 그 퀴즈에서도 나왔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문. 반복을 하는 건데, 포문에는 항상 이제 변수를 넣어줘요. 변수. 어떤 변수를 정의를 해주고, 변수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A든 B든 I든 J든 K든 아니면 더 길게 뭐 이터레이션, 반복의 약자인 이터레이션이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포문 다음에 어떤 변수, 저는 그냥 I라고 할게요. I가 처음에 얼마고, 그리고 이 변수 I가 얼마까지 바뀌게 되는지로 이렇게 포문을 반복을 해주고요. 포문도 항상 시작을 했으면 end로 마무리를 해줘서 이 포문 반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i는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i는 1이 되겠죠. 1일 때 어떤 실행을 하고, 그냥 포문이 마무리되면은 i는 2가 돼서 또 반복을 하고 3이 되고 마지막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이제 포문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증분이라는 게 있는데 1부터 콜론 10까지 하면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씩 증가하면서 증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1 콜론 뭐 3 콜론 10 이렇게 하면은 3칸씩 3개씩 증분을 하는 거죠. 즉 1 다음에는 3개 증가한 4, 그 다음에는 3개 증가한 7, 그 다음은 3개 증가한 10,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만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증분값에 따라서 반복의 횟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 가운데 어떠한 명령을 수행할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요 예시를 볼까요? x는 일단 제로스 10,1 했어요. 이건 뭐죠? 그쵸? 일단 x를 정의를 해준 거죠. 선언을 해준 거예요. x가 어떻게 생긴 애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해줬냐면은 열이 10개고 행이 1개인, 즉 0으로 가득 찬 0, 0, 0, 0, 이게 10개인 이러한 벡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i는 1부터 10까지 그냥 증분값이 없으니까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i가 1부터 시작하겠죠. i 1일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x i가 1이니까 1은 1의 제곱, 그쵸?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x1 첫 번째 위치에 1의 제곱값, 즉 1을 넣어라는 거가 되죠. 그 첫 번째 이터레이션 끝났고 i는 2. 그러면은 x2의 값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2의 제곱은 4. 그러니까 두 번째는 4가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반복을 하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그쵸? 1, 4, 9 해서 마지막 10의 제곱 100까지 들어가는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요거. 자, a는 제로스 4,3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포문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j는 1,3 콜론 3 포하고 i는 1 콜론 4이라고 했을 때 a, i, j 값에는 뭐가 들어가냐? i 플러스 j 값이 들어간다. 덧셈. 요거를 이제 쭉 반복을 하면 결과적으로 a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한번 여러분이 이거 코딩을 해보기 전에 뭐 노트 같은데 한번 적어서 쭉 생각을 해보세요. 즉 a라는 애를 일단 정의를 하게 되겠죠. a는 0으로 가득 찬 4,3 이렇게 일단 정의가 되고, j는 보면은 1부터 3까지죠. 1부터 3. 그리고 i는 1부터 4까지.
즉 처음에는 j는 1이고 i는 1이죠. 그래서 j, i. 그래서 처음에는 1일 때 어떤 뭐 a 여기 a 이렇게 이게 지금은 여태까지는 이제 PDF로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은 파워포인트에다 그림을 그려서 이게 펜이 굉장히 좀 두껍고 안 이뻐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J는 1, I는 1 이거부터 실행을 하면은 이제 A라는 애가 어떻게 어느 값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기 예측을 해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건가요? 1, 2를 했으면 일단 요 안쪽에 있는 폼은 돌아가서 다시 폼은 두 번째 J는 여전히 1이고 I는 이제 1이었는데 2가 되는 거죠. 즉 J는 1, I는 2일 때 어떤 값이 또 A에 들어가고 요거를 쭉 적어서 결과적으로 A가 어떤 값이 어떤 가득 찬 A라는 애가 결국 어떤 애로 가득 찬 행렬이 되는지를 한번 결과를 예측을 해보고 실제 코딩을 해서 이게 여러분 결과에 생각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해 보세요. 네, 해 보셨죠? 자, 이렇게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나왔나요? 네, 이렇게 나왔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해볼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x라는 애는 5,1 다 0으로 가득 찬 5,1이고 n은 1로 시작한대요. 그리고 i는 뭐 2부터 10까지인데 2씩 증가하라고 해서 그래서 요때 x의 n의 위치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n은 n 플러스 1 이게 무슨 말이죠? n이 처음에 1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이 또 증가했다는 얘기죠. 즉 n은 2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변수가 n이랑 i랑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x 값이 있죠. 그래서 n은 맨 처음에 1이 되겠고 i는 맨 처음에 2가 되겠고 이때 x가 뭔지 그 다음 이제 n은 또 1이 증가해서 2가 되고 마찬가지로 i도 2 다음 증분값 4가 되고 그때 x가 뭔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결과적으로 x가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예측을 하고 실제 코딩을 해서 예측한 것과 코딩 값이 맞는지 즉 또 코딩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뭐 글씨 오타 안 나고 잘 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셨죠? 이렇게 나와야 맞는 정답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면 여러분 이거 풀 수 있겠죠? 그쵸? 요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답안은 풀이는 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 넣어놓긴 했지만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신 정답과 제가 한 풀이가 잘 일치하는지 일치할 필요는 없죠. 둘 다 이제 말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크 함수예요. 브레이크 말 그대로 브레이크 한다는 깨버린다는 얘기죠. 포문문 안에서 이런 반복문 안에서 쓰이는 함수인데 이 포문을 브레이크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반복을 계속 하는데 나는 특정 시점에서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만족했다 싶을 때 그냥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나와버리자.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브레이크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조건문 해서 어떤 조건이 맞는다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포함된 포문 전체를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이제 K는 1부터 9인데 K가 5가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포문이 또 나왔어요. 또 M은 1부터 9까지. 그래서 K와 M 값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여기다 출력을 해주네요. 계속 K 값과 M 값을 쭉 반복을 하다가 K는 5가 됐어요. K는 1, 2, 3, 4까지는 잘 가고 이제 K가 5가 됐을 때는 브레이크가 되죠. 브레이크가 되면 어디를 나오느냐? 이 브레이크가 포함된 상위 포문 여기가 되겠죠. 포문을 바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K 값이 4 그리고 M 값은 마지막인 9까지 반복을 한 다음에
K가 5가 되자마자 이제 출력이 안 되고 포문에서 빠져나와 버리게 되겠죠. 요번에는 이 if m은 5를 요 안에 넣어 볼게요. 즉 포문 두 개 중에 두 번째 포문에 넣었어요. m은 5를. 그럼 일단 k는 1이고 m은 1일 때, 즉 1,11이 이제 출력이 되고 m이 5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11, 12, 13, 14까지 출력이 되고 15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m은 5가 됐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건 어딜 빠져나가냐? 요거 브레이크가 포함된 상위 포문, 요걸 빠져나가요. 즉, 요 엔드까지,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K 두 번째 거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K는 이제 1은 끝났으니까 다시 K는 2가 돼서 똑같이 반복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1, 1, 1, 2 해서 1, 5까지 한 다음에 이게 MA 5가 이제 만족을 하니까 요 안에 있는 포문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밖에 있는 포문은 다시 K는 2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또 5까지 하고 빠져나가서 K는 세 번째 반복,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어떤 포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어떤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while문이에요. while문도 반복,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while 다음에 어떤 논리식이 나오는데, 이 논리식이 false,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즉 while 다음에 논리식이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while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으면 end로 끝을 맺어줘야 되고요. 얘는 어떤 예를 썼는지 볼까요? 일단 n은 1이라고 정의를 하고 x는 0으로 가득 찬 10,1 크기의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려주죠. while문, 자 지금 n은 1이죠. n1이 10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참인가요, 지금? 참이죠. 참이면 뭐라고 했어요? 계속 이제 반복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n은 1이고 n이 1이니까 x1에는 1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1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은 n 플러스 1, n은 2가 되겠네요. 자, n은 2가 돼서 다시 while문으로 들어가요. 그럼 2가 10보다 작거나 같나요? 그렇죠. 참이죠. 그럼 또 반복하고, 또 n 플러스 1이니까 n은 3이 되고, 반복해서 반복. 그래서 x를 출력하면 뭐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딩해 보시고, 결과를 예측해 보십시오. 네.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네,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은 while문을 쓴 예제예요. 자, 요 느낌표 보죠? 이게 팩토리얼 개념 알죠? 팩토리얼의 개념. 이 n의 팩토리얼 값이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n의 값을 구해라. 풀 수 있겠죠. 팩토리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뭐 옛날 구글이나 뭐 옛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팩토리얼에 대한 개념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한번 구글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하는 함수가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다.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또 알고 싶으면 매트랩 헬프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매트랩 콤마 팩토리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고, 그 처음으로 n 팩토리얼 값이 만보다 커지는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코딩을 한번 해보고 결과가 8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브레이크문이에요. 브레이크문인데 아까는 포문을 깨트리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while문을 반복을 깨트리고 나올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아까 했던 거랑 포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나 봅시다. 그러면 일단 i는 1을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n은 여러분이 커맨드 창으로 입력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while문을 돌려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코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걸 계속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while문 뒤에 논리식에 그냥 참값을 넣어주면 돼요. 1값을 넣어줘요. 그 얘기는 얘를 계속 돌린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이 while문에 있는 논리식이 1이라는 건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은 요 while문 안에 어떤 구문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으면 이게 계속 돌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이제 계속 돌면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while문 안에 참값을 넣어놓고 내가 실행을 시켰는데 뭐 아무리 계속 실행을 해도 끝나질 않는다. 막 하루 이틀 막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돌렸는데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코드가 잘못된 거겠죠. 그쵸? 그럴 때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죠. 아, 내가 코드를 잘못 짰구나. 그래서 그럴 때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제 명령창에다 컨트롤 플러스 C를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뜨면서 내가 컨트롤 C를 누른 순간에 딱 실행을 멈추고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무한 루프에 빠졌다 싶으면은 빨리 컨트롤 C를 눌러서 빠져나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i값이랑 n값을 입력받아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m값을 내가 처음부터 음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음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럼 바로 브레이크를 해버린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값이 아닌다 하면은 뭐 이러한 계산을 해서 만약에 뭐 요 디퍼런스라는 애가 요걸 만족시키면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i값 하나씩 증가시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최종적으로 y값이 빠져나갔을 때 i값을 출력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켰을 때 일단 n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n이라는 값을 11을 입력받았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코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5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매트릭 코딩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강의 영상을 보시고 피드백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부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여러분께 비대면 강의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이 수업도 그렇고 퀴즈 푼 것도 그렇고 조금 이제 양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동영상도 다 봐보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해보라는 것들도 직접 꼭 해보세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기말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나하나 이게 풀 수 있는 이제 자양분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꼭 해보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퀴즈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볼게요. 정수인 변수 A가 음수이면 B에 0을 할당하고 0이면은 똑같이 0을 할당하고 홀수이면 1, 짝수이면 2를 할당하는 코드를 작성하여라. 힌트는 rem 함수, 나머지를 표현해주는 함수였었죠. rem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rem이랑 또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mod인데 뭐 둘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if를 활용을 하면은 좋겠죠. 요거는 쭉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if문을 쓰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일단 a는 5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문제에서 a는 5로 주어졌더니 이게 5가 홀수이니까 b에는 1이 할당돼서 결과가 나왔겠죠. 자, a는 5
돼 있고, 이 나머지 이 밑에 부분은 공간이 있는 요 오른쪽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변수 a가 음수이다. 그래서 if a가 음수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b에다 0을 할당해라. b는 0. 그리고 a가 0이면은 0을 할당하래요. 그러면 여기 또 else if로 써도 되지만 요 a가 0보다 작다 대신에 요 부분에 a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즉 a가 이렇게 다시 쓸게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b는 0을 할당한다. 그리고 홀수이면 1, 그 다음에 else if라고 쓸게요. else if 나머지 rem 함수를 쓰면 되겠죠. rem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죠? 변수를 아규먼트를 두 개 입력받죠. 앞에 거와 뒤에 거 입력받아서 앞에 거를 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죠. 그래서 a를 뭐로 나눠야 될까요? 지금 홀수 아니면 짝수 이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0으로 판단을 할게요. 그럼 a를 2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짝수란 얘기죠. 짝수일 때는 b에다 2를 할당을 하랬으니까 b는 2.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else b는 1.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닫아줘야겠죠. 그리고 if를 항상 f로 시작했으면 이 if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if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즉 end로 if를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if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end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if가 여기까지 해당되는 if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요렇게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코드가 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값을 이렇게 b값을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요 밑에 그냥 b를 그냥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은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x 이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라는 게 핵심이죠. 포문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쓰면 되니까요. 그죠? 보면은 일단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x를 보면은 일단 x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행의 개수는 1개, 열의 개수는 10개네요. 그쵸? 크기가 1 곱하기 10, 즉 1 곱하기 10 크기의 행렬 벡터인데 보니까 0이 많이 있네요. 중간중간에. 짝수 번째 위치에는 0이 있고 홀수 번째 위치에는 그 위치, 인덱스 첫 번째 위치에는 1이라는 애가 세 번째 위치에는 3이라는 애, 다섯 번째 위치에는 5라는 애가 있어요. 인덱스 위치 값이 그 값 자체로 들어가 있네요. 얘 생긴 거를 보고 일단 x라는 애를 저는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x는 일단 크기가 1 곱하기 10이죠. 1 곱하기 10 크기인데 0이 많아요. 즉 0으로 정의하는 어떤 함수,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인데 뭐 있었죠? 제로스라는 함수를 써서 1, 10을 x로 정의를 하겠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출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라는 애가 0, 0, 0 해서 0. 0이라는 애가 10개 있는 그런 벡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x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려서 이 x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포문을 이제 돌릴 건데
이러한 이터레이션, 반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줘서 그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i라든지 j 혹은 k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 포문을 돌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i라는 애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for라고 해서 i라는 애를 1부터 이 몇 번 반복을 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i는 1부터 10까지. 즉, 그럼 i는 처음에는 1이 되고, 두 번째는 2가 되고, 해서 i가 10일 때까지 어떤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것, 이제 반복을 하게 될 건데, 뭘 이제 반복을 하느냐? 보니까 이 x라는 애의 위치에서 일단은 짝수 번째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x라는 애를 0으로 정의를 해놨으니까. 한데 홀수 위치에서는 어떤 일을 실행을 해야 x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짝수, 홀수, 이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짝수, 홀수는 우리 뭘로 구분을 했었죠. 전 퀴즈 1번에서도 했지만 RE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M 을 뭐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눈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if를 해야 되겠죠. if REM 어떤 값을 2로 나눈 것이 홀수가 돼야죠. 홀수 위치니까 1. 근데 우리는 이제 i라는 애를 접근하고 있으니까 i 첫 번째 i는 1일 때 2로 나눈 값이 1이면 어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실행을 하게 되고 이 실행을 마친 다음에 if에 대한 마무리 end, for에 대한 마무리 end 해주면 되겠죠. 요 네모함만 채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m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요 네모 박스를 실행하거나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rem i를 2로 나눈 값이 0이 아닌 경우 이 물결표랑 는을 연결한다는 것은 요 뒤에 게 아니란 얘기죠. 는으로 표시하면 뒤에 게 맞으면 물결 는이면은 뒤에 게 아니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네모안만 채우면 돼요. 이 네모안은 어떻게 채울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이 포문에서 이제 i는 1부터 10으로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i가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i는 정의한 대로 1부터 시작을 하겠죠.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자, 이 품문부터 먼저 내려가 볼게요. i가 1이죠, 지금. 1을 2로 나눈 나머지 1이죠. 맞죠? 만족을 하니까 요 네모 박스 안을 실행을 하게 되고, 이 네모 박스 안에서는 뭘 하면 좋을 거냐? 지금 i가 1인 이 위치니까 이 위치에 대한 어떤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x의 원소 중에서 첫 번째 위치에 1을 넣어준 거죠. 즉 이거 있는 그대로 일단 써볼게요. x라는 원소의 첫 번째 위치 값에 1, 첫 번째 값을 넣어준 거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이렇게 처리하고 end를 하고 두 번째 이제 i는 2 값이 되겠죠. i는 2를 해서 이제 다시 if문으로 가볼까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근데 여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위로 올라가서 다음 i는 3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으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if문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if문을 만족해요. 즉 if문에 포함된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명령어를 보니까 아까 써놓은 그대로죠. x 1이라는 자리에 1을 넣어라. 즉 아까 말한 요 자리 x 1의 자리에 1을 넣어라. 그러면 아까 해놓은 일을 또 하란 얘기예요. 즉 요 i는 3인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했지만 아무런 것도 변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아까 i는 1일 때는 요 첫 번째 이 위치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고 i는 3일 때는 요 세 번째 요거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즉 i는 1일 때는 요 지금 i가 1인 상황이니까 이 x 1이 아니라 xi라는 위치, 즉 x1이라는 다시 이 위치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1의 값이 아니라 i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일반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즉 요게 둘 다 i가 되면은 만족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i는 1일 때 만족을 하죠. 2일 때는 어차피 나머지가 1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i는 3일 때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x 3이 3이 되는 거죠. 즉 3이라는 값을 세 번째 x의 세 번째 원소 여기에다 넣어라. 만족 잘 제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 이게 했으니까 다시 i는 4. 4일 때는 나머지가 0이니까 요거 이 부분을 그냥 통과하고요. 다음 i는 5. i는 5 하면 나머지 1 요걸 만족을 하죠. 그러면 요 밑에 x 5의 자리에 5가 들어간다. 맞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만족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x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포문 안에 또 if문이 있고 해서 나는 조금 더 간단하게 쓰고 싶다, 풀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의는 일단 똑같이 제로스로 할게요. 제로스로 정의를 하고 포문을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시키는 거죠. i는 1부터 일단 10까지. 그리고 이 포문 안 쓰고 그냥 요거 하나 어떤 명령어만 끝내고 포문에 대한 end를 해서 나는 이 x를 만들고 싶어요. 요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포문을 안 쓰고 rem 함수도 안 쓰고 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x에 대한 구조를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져서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1, 0, 3, 0, 5, 0, 7, 0, 9, 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x는 제로스로 내가 다 0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0으로 다 만들어 놔서 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쵸? 문제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에 대해서만 어떤 처리를 하면 돼요. 즉, i라는 값을 내가 첫 번째부터 10까지 반복을 하는데 한 칸 한 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고 한 칸 뛰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한 칸 뛰고 세 번째 하고 한 칸 뛰고 즉 증분값이 1이 아니라 2씩 증가를 시켜주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만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i는 1 땡땡 10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인데 증분값이 1이 아닌 2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i라는 값이 내가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를 봐보면 i는 1, 그 다음이 두 개 올라간 3, 그 다음 5, 7, 9. 요 위치에 대해서만 이제 i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 i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행을 하는 거는 오른쪽이랑 똑같겠죠. x, i에는 i를 넣어줘라. 즉, 1의 위치에는 1을 넣어주고 3의 위치에는 3을 넣어주고 마지막 9의 위치에는 9를 넣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x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세 번째 퀴즈는 물탱크에 높이 h만큼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이 물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먼저 모든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딩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먼저 이렇게 뭐 손으로 써보든 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코딩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코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요 지금 빗금을 치고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밑에는 원뿔, 위에는 원기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식부터 먼저 써볼게요. 우선 원뿔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h죠. 그쵸?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는 뭘까요? 원기둥은 3분의 1이 없고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뭐 예전에 아주 예전에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입니다. 요 두 가지 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h라는 값을 입력을 받는데 이 h 값에 따라서 이 반지름 r 값도 바뀌게 되죠. 이 그림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이 반지름 r과 h의 관계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빗금치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길이에서 반지름은 이제 8m가 되죠. 8m 대 이때 h가 얼마죠? 8 더하기 6 더하기 6m 즉 20m. 8m 대 20m는 우리가 궁금한 r 대 h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20 곱하기 r은 8h. 결과적으로 r은 0.4h가 되겠죠. 즉 h가 1m였을 때 r은 0.4m가 되겠죠. 이제 r과 h 간의 관계를 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r과 h와의 관계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물탱크의 부피를 구해 볼게요. 우선은 요 물이 요 밑에서부터 차오르니까 쭉 차오르다가 여기 원뿔 끝까지 올 때까지 여기까지는 항상 이제 원뿔만 이제 부피에 포함이 되잖아요. 위에 원기둥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h 높이가 얼마까지는 원뿔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 h가 8 더하기 6 더하기 6, 즉 20m보다 작을 때까지는 원뿔만 있죠. 이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죠? 원뿔의 공식은 볼륨이라고 VOL, 볼륨의 약자 VOL이라고 할게요. VOL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H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H가 20m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H가 20보다 이제 큰 경우. 그죠? 그래서 H가 20보다 큰 경우. 뭐 20을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 안 시켜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요 H가 20보다 큰 경우에는 요 밑에 원뿔은 그대로 꽉 찬 양이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H가 얼마만큼 남아있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피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원뿔은 정해져 있죠.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은 얼마죠? 이 꽉 찼을 때 R은 8의 제곱 곱하기 H 꽉 찼을 때 여기까지가 H가 20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원뿔의 부피는 정해져 있어요. 더하기 이제 원기둥의 부피 얼마만큼 H가 찼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H가 요만큼 찼다고 할게요. H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원기둥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R은 얼마죠? 10. 그 반지름 정해져 있죠? 10의 제곱 곱하기 H. H가 이제 20보다 큰 상황인데 20보다 큰 상황이라서 이 H에서 20을 빼줘야 H에서 20을 빼줘야 전체에서 요 밑에 있는 양을 빼주는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요 H 빼기 20이 요 원기둥의 높이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즉 요 두 가지 경우 1번과 2번의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코딩으로 만들어주면은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우선 1번 부분부터
한번 좋겠죠. 1번부터. h가 만약에 20보다 작다면 요걸 하기 전에 일단 h라는 값을 인풋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쵸? 입력을 커맨드 창에서 받는 함수는 뭐였죠? 네, 인풋이죠. h는 인풋하고 뭐 요 부분 뭐라 그러죠? 다운표 안에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저는 그냥 h 값 입력 받으니까 h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커맨드 창에서 요거 실행할 때 h는이라고 뜨고 우리는 h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h 값은 이제 입력을 받는 게 되겠고, r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 r. r은 어떻게 되죠? 0.4 곱하기 h가 되겠죠. 그쵸? h 값을 입력받고 그거 0.4 곱한 게 r 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세팅은 다 끝났어요. 아까 얘기한 이제 1번 부분을 할게요. 만약 h 값이 20보다 크거나 작으면, 만약 if h가 20보다 크거나 작다면 볼륨은 어떻게 되나요? 볼은 그냥 똑같이 볼륨이라고 할게요. 볼륨은 3분의 1, 뭐 1 나누기 3이라고 할 거예요. 1 나누기 3 곱하기 파이 어떻게 쓰죠? pi, 그쵸? 곱하기 r도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해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r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나머지 h가 20보다 크다면 그냥 else라고 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럼 볼륨은 어떻게 되나요? 볼륨은 마찬가지로 1 나누기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h는 20. 요게 이제 원뿔에 대한 부피가 되겠고, 더하기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가로하고 h 빼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f하고 else if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다듬 end를 해주고, 출력을 위해서는 뭐 볼륨 세미콜론 없이 그냥 볼륨 하면은 우리가 궁금한 부피에 대한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다듬은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h 값이 0보다 작거나 혹은 28보다 크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고려를 안 해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주면 조금 더 코드가 예뻐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 h가 20보다 작아야 되지만, 혹은 작지만 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h는 20보다 작고, 그리고 and h가 0보다 큰,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이 외의 값들 0보다 작은 값들에 대한 입력은 요거 if를 실행해 주지 않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더 잘 짜진 코드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이제 잘못 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if h를 0보다 크고 20보다 크거나 작은,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뜨죠. 그쵸? 요 h라는 것은 항상 이제 좌변에 있어야 돼요. 좌측에 있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0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만족을 시킬 수가, 이런 건 이제 코드에서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매트랩 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end로 각각 써줘야 되는 게 핵심이고, 마찬가지로 else로 쓰지 말고 else if로 한 다음에 20에서 28 사이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20에서 28 사이일 경우에는 지금 펜이 다 닳았는데 요걸 입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else if로 쓰고, 그 다음에 else 그 외의 범위면은 뭐 에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0부터 28 범위뿐만 아니라 그 외 범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제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매트랩, 특히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